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. 1억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? 자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답을 기대합니다. 투자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.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.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. 1억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자동으로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1억을 가진 뒤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더 조급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같은 1억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여전히 돈에 쫓기며 살고 누군가는 분명히 자유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 차이는 투자 실력이나 연봉에서 갈리지 않습니다. 선택에서 갈립니다.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선택 패턴이 있습니다. 1. 그들은 부자처럼 살기를 가장 먼저 포기했다. 대부분의 사람은 1억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도 되겠지. 그리고 곧바로 소비가 달라집니다. 차를 바꾸고, 집을 넓히고, 생활비 기준을 올립니다. 이 선택은 당장은 만족스럽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. 자유가 아니라 고정비가 늘어납니다. 반면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. 남들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쓰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 수준을 상향이 아니라 안정에 맞춥니다.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원하는 건 과시가 아니라 선택권이다. 이 선택 하나로 자유의 방향은 완전히 갈립니다. 2. 그들은 돈을 늘리는 것보다 돈이 덜 필요한 구조를 만들었다.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.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진다. 하지만 실제로 자유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자유로워진다.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. 돈을 늘리는 전략은 늘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돈이 덜 필요한 구조는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.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내가 매달 꼭 써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? 이 지출 중 사실 없어도 되는 건 무엇인가? 이 비용을 낮추면 내 선택지는 얼마나 늘어나는가?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에 가까워집니다. 왜냐하면 자유의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3. 그들은 완전한 은퇴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.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완전한 은퇴를 꿈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그들은 일하지 않는 삶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이런 상태를 목표로 했습니다.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. 조건이 나쁘면 거절할 수 있는 상태. 쉬고 싶을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상태.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. 완전 은퇴를 목표로 하면 자산은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. 하지만 선택 가능한 노동을 목표로 하면 자산은 갑자기 충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.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은 노동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. 의존만 줄였을 뿐입니다. 4. 그들은 수익률보다 지속성을 택했다. 많은 사람들이 1억을 들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. 얼마나 불릴 수 있을까요? 하지만 자유를 산 사람들의 질문은 다릅니다.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의 차이가 자산 운용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.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큰 변동성을 감내하지 않으며 잠을 못 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.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괜찮다. 대신 이 구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
자유는 한 번의 큰 성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. 오래 유지되는 안정에서 나옵니다. 5. 그들은 돈을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썼다.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얼마를 벌었는지, 얼마나 올랐는지, 남들보다 앞섰는지,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. 그래서 돈이 늘어나도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. 반면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. 돈은 나를 대신해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다. 그래서 그들은 돈이 주는 편의를 사고, 돈이 주는 여유를 사고, 돈이 주는 거절권을 삽니다. 이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1억은 갑자기 꽤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. 6. 그들은 남들과 다른 속도를 선택했다. 자유를 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. 자산 증가 속도가 느리고 인생 변화도 급격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대신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선택이 일관되며 후회가 적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무리한 선택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. 자유를 산 사람들은 천천히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었습니다. 7. 그들은 비교 대신 기준을 가졌다.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사실 돈이 아니라 비교입니다.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산다. 저 사람은 더 많은 수익을 냈다. 나는 왜 이 정도일까?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자유가 멀어집니다.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자신만의 기준을 가졌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삶이다.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가 됩니다. 8. 그들은 불안을 관리 대상으로 봤다. 자유를 산 사람들도 불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. 그들은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관리했습니다. 현금 여유를 남겨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둡니다. 그래서 불안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. 자유는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. 9. 결국 1억으로 자유를 산다는 것의 의미.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고 더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으며 남들보다 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. 대신 그들은 덜 필요하게 만들었고 덜 의존하게 되었고 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훨씬 자유롭습니다. 10. 결론 자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다. 1억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유로 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입니다.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. 그 돈으로 무엇을 사느냐입니다. 불안을 사느냐, 고정비를 사느냐, 남들의 시선을 사느냐, 아니면 시간, 여유, 거절할 수 있는 권리. 이 선택의 차이가 같은 1억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만듭니다. 그래서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. 1억으로 자유를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향을 바꿨다는 점입니다. 자유는 언젠가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.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이미 시작되는 상태입니다.